지금 산불도 그렇고요. 이런 좀 자연 재난 혹은 또 인재로 볼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좀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또 엊그저께는 서울 한복판에서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 생겨서 또 충격을 주기도 했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는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 싱크홀 문제 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좀 예방법은 없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강동구에서 발견된 싱크홀 20m짜리라고 합니다. 지름이 4개 차로에 걸쳐서 이게 이렇게 크게 함몰이 됐는데요. 우선은 사고 원인이 어떻게 좀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싱크홀이 발생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제 어떤 지질의 상태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그 지질의 상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타 상황인데요. 뭐 이제 공사에 의한 어떤 뭐 진동이나 충격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서 아마 싱크홀 생기가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상수도 파열의 그 확률은 한 30%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한 70% 정도가 거기 하부에서 공사 진행 중이던 이제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 이게 한 70%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이 상수도관이 파열이 될 때 먼저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서 물이 나왔느냐, 네. 아니면 하부에서 터널 공사를 하는데 이 터널이 무너지면서 집안 변이가 발생이 되면서 이 상수도관이 터졌느냐, 이제 이건 선후관계는 좀 밝혀야 되는 사항인데,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하부에 있는 지하철 공사, 그리고 이제 인접해 있는 세정포천 그 터널, 아마 이런 요인들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하고 연관이 있으려면 그 터널 굴착하는데 뭔가 더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무너져서 위에서부터 뭐 아니면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졌다, 요렇게 이어져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제 강동 소방서가 아마 브리핑을 했던 그 상황도를 보게 되면은요, 네. 지금 상부에서 이 싱크홀이 생기면서 밑에 하부에 있는 그 터널 쪽으로 이게 현재 전부 흙이 터널 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이 터널 쪽 막장 쪽에서 한 50m 정도 여기까지 흙이 쭉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예. 아마 피해자 같은 경우가 실제 이제 한 50m 그 이격된 거리에서 이제 발견이 될 정도로 봤을 때는 네. 터널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아마 터널이 현재 전형적으로 이런 사고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터널이요. 그래서 터널 천단부 쪽 이쪽이 무너지면서 상부에 현재 그 지표까지 전부 다 싱크홀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결과인지 원인인지는 조금 더 파악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 상수도 파열보다는 터널이 무너지면서 아마 상수도가 파열된 거 아니냐, 이게 좀 더 강한 확신이 좀 들고 있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 싱크홀 같은 게 이제 한번 생길 때마다 뉴스에는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최근에 많이 더 늘고 있습니까? 싱크홀 사고가? 지금 평균적으로 뭐 1년에 한 60회 정도, 이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뭐 이게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대부분 현재 그 싱크홀 발생된 원인을 보게 되면 네. 주로 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파열 부분들, 이게 거의 한 40에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대매우개, 그래서 특히 이제 땅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로들이 되게 많아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통신, 가스, 이런 관로 공사를 하면서 이게 대매우기를 잘 못해서 일부 좀 부분 침하라든지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과 같이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의해서 현재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결국은 한 50%를 차지하는 상하수도관이 문제다 그러면 이 상하수도관이 되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누수가 타면서 발생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보다는 아마 터널 공사 영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인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네요. 다양해지고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 이제 노후화가 되게 되면 그 하부에 있는 기반 시설도 당연히 노후화가 되는 거거든요. 한 20년, 30년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내구년이 다 끝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이제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싱크홀이 발생되는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택지라든지 또는 그 지구가 만들어진 게 상당히 오래됐던 지역들, 여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도심지가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그렇죠. 사고의 왜냐하면 가능성이 높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하 자체를 그렇게 개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음, 뭐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하를 많이 개발하거든요. 뭐 예, 지하 상가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기타 뭐 이번 고속도로 이제 뭐 GTX라든지 그래서 아마 지하 자체를 이제 개발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매설되어 있던 이런 지작물들 또는 뭐 지하 수위가 증가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심지가 더 싱크홀 가능성이 더 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작년 뭐 8월 달에도 영희동 쪽에서도 아마 싱크홀이 생겨서 차량이 한번 빠졌었잖아요. 예. 뭐 그거 외에 뭐 정로 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향후에도 아마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찍힌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같은 걸 보면 한꺼번에 훅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 없이 다 그렇게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실제 모든 사고는 전조 현상이 있는 거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전조 현상이 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 바로 인접해 있는 뭐 주유소 있잖아요. 뭐 네. 주유소 같은 경우에 바닥이 뭐 균열이 갔다든지 음, 아니면 당일날 오전에 그 주유소에 있는 그 배수구, 이 배수구가 함몰이 되면서 민원을 넣었었고 이제 복구를 했었다든지 또는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상가들 여기서도 이미 전부 다 바닥이 균열이 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벽체 이런 벽체도 보면 약간 균열이 좀 가 있었던 걸 봤을 때는 사전에 징조가 있었다. 그리고 아마 공사 관계자가 한 달 전에 아마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네. 어떤 민원이냐면 이 집안 자체가 여기는 집안이 되게 좀 연약한 집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래 집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뻘, 점성토 이게 이제 쌓여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예. 실제 여기 하부에 터널이 지나가는 구간은 암 구간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모래라든지 뻘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너지기 쉬운 집안이었어요. 원래 여기가. 아하.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균열 또는 뭐 이렇게 보도의 틈이 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로등이나 또는 그 심어놓은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 약간 기운다든지 아마 이런 현상들이 미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실제 민원이 발생된 거를 보게 되면 한 달 전, 한 달 전이면 아마 터널 공사 시작하는 그 무렵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터널 공사하다 보면 거기에서만 물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아마 이런 것도 일부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전조 현상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조 현상인지를 모르고 아마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전조 현상이 모르고 아마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이런 사고들로 이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민원을 제기하신 그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 사실 주유소는 지하에 유리 탱크가 크게 있잖아요. 이게 또 더 네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서울시가 그래서 나와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네네. 검측을 해봐도 이상 없는데요 하고 갔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아마 서울시라든지 그 현장에서 대응을 좀 잘 못하신 것 같고요. 예. 실제 이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싱크홀이 이루어지는 것은 땅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마 계측기를 설치를 했다 하는데 그 계측기를 아마 콘크리트 쪽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하부에는 이 땅이 있는데 콘크리트 자체는 좀 약간 강성을 갖고 있어서 견뎌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부 쪽에서의 어떤 변화는 감지를 못했을 것이고 단지 상부 쪽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걸 유관 관측을 해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실제 아마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이런 어떤 그 물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물이 나올 때 뭐 토사가까지 섞여서 나온다든지 이건 작업자들이 사전에 아마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한 달 전에 그 공사 관계자가 서울시에 이런 방법으로는 좀 위험하다. 좀 공법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민원을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죠. 막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재였던 사고 같기도 하네요. 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인명사고가 났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운전자나 보행자 입장에서 사실 그 매일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이런 거 눈치채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뭐 알 수 있는 조짐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그냥 운전하다 보면 전방 주시하는 게 이제 주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땅이 어떻게 돼 있다 또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걸어가면서 어떤 치마가 좀 돼 있느냐, 균열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노선을 통과하는 이런 버스 운전하시는 운전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택시 기사님들이나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핸들을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뭐 핸들이 약간 좀 틀어진다든지 차가 약간 한번 튕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싱크홀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안 하시고 단지 도로가 좀 꺼졌구나 이렇게만 생각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아마 주로 이제 그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균열, 치마 또는 보도블록의 어떤 약간 벌어짐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지식도 별로 많이 없고요. 그래서 실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참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에도 그렇고 균열도 많이 나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꺼지거나 뭉쳐있는 아스팔트 현상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이제 과적 차량들 많이 다닐 때. 네네. 그거 보고 이거 싱크홀 전조 증상 아니야? 이렇게 또 보기에도 또 좀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이제 아스팔트가 이게 약간 아스팔트가 이게 연질이 돼가지고요. 예. 약간 밀리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싱크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아스팔트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냐, 또는 땅 밑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냐,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이게 근데 싱크홀이 날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뭘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뭐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워낙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실제 이제 가장 좋은 건 일단 급정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급정지를 하다 보면 이제 뒤에서도 차량들이 오다가 여기서도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접 차선으로 이제 약간 피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가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가능하겠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은 좀 힘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일단은 그 비상등을 켜고 급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량이 없는 쪽으로 갔다가 이동을 해서 일단 정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해서 아예 빨리 가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약간 치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하부는 땅은 일단 쏠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상부에 있는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견도줘요, 이게요. 그래서 이번 뭐 카니발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울렁했다가 튕겨서 이렇게 예.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빨리 통과해서 아마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 가장 좋은 건 일단 급정지다.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급정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급정지하기 힘들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갖다 우회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싱크홀 지역을 통과를 했다 그러면 바로 빨리 밖으로 나가는 방법.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사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고는요, 싱크홀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예측을 해야 돼요. 네. 예측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GPR 탐사를 해서 레이더를 땅속으로 발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공동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가 그 어떤 그 관측망을 한다고 해서 집안에 이제 센서를 갖다가 이제 부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센서 부착해서 이제 미리 이제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법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어떤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보강하는 방법인데 네. 보강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물을 이제 막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이 현재 들어가지 않게끔 뭐 공사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흘러가는 이런 쪽에서 갖다가 차수하는 방법. 또 이제 지지를 갖다가 이제 보강하는 방법, 뭐 시멘트 같은 걸 섞어가지고요, 땅 자체를 좀 굳게 하는 방법들,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공사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철저하게 뭐 그라우팅이라든지, 또는 집안 보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좀 하면서 공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싱크홀 사고 좀 제대로 좀 예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